제가 어제 오랜만에 스타벅스에 갔는데요. 예전처럼 굿즈 구경 좀 해보려고 매대 쪽으로 갔는데 매대가 생각보다 작고 제품도 별로 없는 거예요. 예전엔 시즌마다 예쁜 텀블러, 다이어리, 콜라보 상품들이 가득했는데 이젠 뭐 컵 몇 개, 텀블러 몇 개, 뭐 접시 몇 개가 전부더라고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스타벅스 굿즈 진짜 예전 같지 않구나. 한때 사람들은 스타벅스 굿즈를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커피를 수십 잔 사고 심지어는 버리기도 하면서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그들의 굿즈에 열광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굿즈 황제의 몰락 스타벅스는 왜 식어버렸을까요? 2010년대 중후반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의 문화였죠. 그 중심엔 프리퀀시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일정 개수 마시면 받을 수 있는 한정판 굿즈, 다이어리, 텀블러, 백, 머그잔 등 해마다 다른 컨셉트와 컬러로 등장했고 그 해의 트렌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은품이 아니라 그걸 가진 나의 상징이었어요. 매장에는 스탬프를 채우는 사람들로 붐볐고 SNS에는 드디어 다 모았다는 인증샷이 넘쳤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다이어리 한 권이 10만원에 팔리기도 했죠. 당시 스타벅스 굿즈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나도 스타벅스 굿즈 소유자 일원이야. 그 참여의 즐거움이 사람들을 움직였죠. 스타벅스는 굿즈를 통해 브랜드 경험을 완성시켰습니다. 커피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굿즈를 얻기 위한 미션이 된 거예요. 매장마다 긴 줄이 늘어서고 SNS에는 다이어리 교환 성공이라는 게시물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굿즈를 받는 순간 자신이 특별해진 것 같은 감정을 느꼈는데요. 그건 마케팅이 아니라 감정의 설계였습니다. 굿즈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커피숍. 스타벅스는 그렇게 굿즈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여름 스타벅스 굿즈 신드롬의 상징이던 감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요. 그 해의 굿즈 썸머 캐리백.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출시 직후 전국 매장이 품절 사태를 맞이했죠. 그런데 며칠 뒤 가방 안감에서 포말데하이드,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17잔의 커피를 마셔야 받을 수 있는 그 가방.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물건 받으려고 내가 줄을 섰다고? 리콜 공지가 나가고 SNS엔 실망과 분노의 글이 넘쳐났습니다. 그동안 프리미엄 감성으로 쌓아온 이미지가 단 한 번의 품질 문제로 무너져버린 거죠. 그건 단순한 제품 사고가 아니라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신뢰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였는데요. 사람들은 이번엔 달라지겠지 했지만 스타벅스는 여전히 같은 포맷의 굿즈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썼지만 늘 똑같은 테마의 체리블라썸, 썸머, 크리스마스. 이제는 이름만 봐도 어떤 색과 어떤 형태일지 예측이 되는 수준의 반복적인 상품들만 나왔죠. 예전엔 기다림의 설렘이 있었지만 이젠 나올 때가 됐으니까 나오는 연례 행사로 변해버렸습니다. 감성은 사라지고 습관만 남아버리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스타벅스 굿즈의 현 주소입니다. 과거의 스타벅스 굿즈는 패키징 하나, 종이 질감 하나에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굿즈는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이상하게 감정이 남지 않아요. 디자인은 예뻐졌지만 그 안에는 이야기와 감성 그리고 트렌드가 빠져 있습니다. 굿즈는 브랜드의 감정을 시각화하는 언어인데 이제는 그냥 상품 카테고리로만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굿즈를 갖고 싶은 스타벅스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건 스타벅스답지 않은 스타벅스가 되어버린 셈이죠. 잘하던 걸 못하기 시작하면서 당연 화제성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스타벅스는 한때 굿즈로 브랜드를 키웠습니다. 굿즈로 고객을 모았고 굿즈로 사회 현상을 만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잘하던 걸 점점 못하게 되었습니다. 감성은 사라지고 폼에만 남은 굿즈. 어떤 시즌이든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오는 이벤트. 소비자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예전엔 굿즈 때문에 스타벅스를 갔는데 요즘은 굿즈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스타벅스의 하락은 바로 자신이 가장 잘하던 걸 잃은 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타벅스가 감성을 잃은 사이 그 감성을 새롭게 해석한 경쟁 브랜드들이 등장했는데요. 메가커피, 컴포즈, 이디야 같은 커피 브랜드들이죠. 한때 저가 커피 브랜드라 불리던 이 회사들은 지금은 굿즈 마케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메가커피는 인기 아이돌은 물론 다양한 캐릭터와 협업해 젊은 층의 호응을 얻었고 컴포즈 커피는 시즌별 머그, 스티커 패키지로 갖고 싶은 저가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굿즈를 행사로 만든 스타벅스와 달리 이들은 굿즈를 새로운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굿즈의 본질을 잃은 브랜드는 뒤처지고 굿즈를 새롭게 해석한 브랜드가 성장했습니다.
굿즈는 여전히 브랜드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감정이 있을 때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이제 필요한 건 예쁜 디자인만이 아니라 이 브랜드다움을 담은 감성입니다. 소비자가 갖고 싶다라는 감정과 이건 그 브랜드답다라는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 굿즈가 사랑받으려면 그 안에 브랜드의 철학과 감정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스타벅스 굿즈의 전성기는 한 시대를 상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타벅스는 그 시절의 감성을 잃은 채 반복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다른 브랜드들이 그 감성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죠. 결국 브랜드의 진짜 위기는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굿즈는 브랜드의 언어고, 그리고 그 언어에 감정이 없으면 브랜드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성도 굿즈도 유저 친화성도 잃은 스타벅스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굿즈맨의 브랜드와 굿즈 스토리,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